청문회 경험이 가장 많으시고 또 국회 인사청문회 관련된 저서까지 펴낸 이춘석 의원님 멋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북 익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입니다. 그 후보자께서 내신 소득 자료를 보니까 예. 로펌에서 연간 수억 원대의 급여와 상여금을 받으셨습니다. 네. 예, 제가 합산을 해보니까 네. 6년 동안 26억 원을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 이 금액은 평균을 내더라도 4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고위 법관들이 로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재직 기간 중 쌓은 경험과 능력을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면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러한 소득 금액이 후보자가 생각하기에 그런 경력과 능력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금액이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받은 금액이 고위 공직자 변호사님이 받은 금액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로서는 어느 금액이 그분의 전문적인 것과 부합해서 적정하다는 판단을 잘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보통 1년에 4억 정도의 소득이라면 고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4억이 아니라 10억을 받아도 되고 20억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예. 능력이 뛰어나시니까 예. 뭐 본인들이. 그런데 네. 국민의 세금으로 그런 능력과 경험을 쌓은 공직자들이 예, 예. 전관 이유로 자신의 사익을 취해요. 네. 그리고 일반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돈을 벗습니다. 네. 그러면 돈 벌으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 공직에 계셨다가 로펌으로 가신 후보자들이 많은 금액을 받는데 네. 그냥 열심히 돈 버시고 사시면 저 아무 말도 안 드립니다. 네. 그런데 공직 그만두시고 이 로펌에서 기업체를 대변하고 또 거기서 경력을 쌓아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서울고판사 퇴직하시고 로펌에 가신 이후에 법제처 법령해석심사위원, 국세처 조사법률 고문, 각 부처 인권위원회 인권위 상임위원 다 하시면서 정부 쪽에 인맥 다 쌓으시고 로펌에서 돈 열심히 버시면서 기업의 이익을 충실하게 대업하신 분이 그냥 그렇게 쭉 사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시 헌법재판관이라는 공직을 옵니다. 이 국민의 인권을 책임져야 하는 것에 저는 이러한 이 쳇바퀴식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문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후보자께서 사법고시에 수석학교 가시고 나서 모일간직 시골을 하셨더라고요. 네, 한겨레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 후보자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출세를 위해서 사법시험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조인이 되고 싶었다라고 쓰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로펌에 계시면서 이런 빈부격차와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관되게 해오신 일이 있으시거나 기여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이번 일을 기회로 28년 전에 저와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22살에 제가 생각했던 그 마음은 지금도 변치 않고 있습니다. 다만 28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제가 사법연수생 아니 그 얘기는 예. 다 알고 있고요. 예, 예. 그 로펌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내가 적어도 네. 이런 구조적인 문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부분 한번 노력했다 하는 게 있으면 한번 하나라도 얘기 말씀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럴까요? 저는 사실 어떤 남편을 잃고 시댁과 재산 분쟁을 했던 어떤 의뢰인이 생각이 납니다. 그 의뢰인의 남편은 만두를 빚는 분식점 주방장이었는데요. 아니 그걸 제가 다 들을 예, 수는 예.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어려운 네. 그 이혼 소송에 도와주셨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자,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걸 다 봤어요. 그래서 대법원장께서 저는 후보자의 어떤 경력을 보고 헌법재판관을 추천하셨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솔직히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후보자께서 재판관이 되실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특히 뭐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냐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나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젯밤 늦게 후보자부터 자리가 하나 왔어요. 네. 이 반포 미도 아파트 실제 거래가액보다 매입가를 낮게 신고한 거 맞죠? 저희도 어젯밤에 그 자료를 보내면서 확인했습니다. 예. 자, 이런 것을 속칭 다운 계약이라고 부른 것도 맞죠?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실거래 제가 그 부동산 중개업소에 맡겼고 그 당시에는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자요.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후보자한테. 네, 이런 것을 다운계라고 부르는 건 맞죠? 예, 맞습니다. 자, 저는 후보자 답변들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예, 지금까지 후보자들은 다운계약이 드러나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예, 하여튼 그게 어떤 이유라더라도 국민들한테 예, 그렇게 심려를 끼치는 분들은 죄송스럽다는 말은 최소한합니다. 네, 근데 후보자는 당당하게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 예, 실거래를 낮게 쓴 것은 맞지만 그 때문에 아파트를 팔 때 실세 차익보다 더 많은 양도득세를 냈다. 예.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방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적어서 저한테 보내드렸습니다. 예, 예. 자, 지금 네. 실제 살 때 다운 계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내가 그걸 팔 때 다운 계약했기 때문에 양도세 더 많이 냈다. 이게 답변입니까? 부적절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살 때는 당연히 취등록세 당연히 인하받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이야기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